잘 차려놓은 수학, 맛있게 이해하는 즐거움, 숟가락 락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죠. 부등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개념을 떠올리는 락, 부등식과 그 해의 의미를 알고요. 일단 뭐라고요? 부등식은 사실 알고 있어. 그죠? 해가 또 뭔지, 부등식에서의 해가 뭘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본 성질, 뭐 오늘 할 거 뭐 간단하겠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부등식은 그런 거예요. 뭐라고 써있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요 말이야. 대소관계요. 대소관계는 뭐예요? 누가 누구보다 크다, 작다, 이렇게 누가 큰지 작은지 혹은 크거나 같은지 작거나 같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걸 우리는 부등식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1학년 때 방정식에서 해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 해가 뭐였어요? 예를 들어 x의 값이 3이 됐다. 이게 뭐예요? 이게 어떤 방정식의 해였잖아요. 그럼 부등식의 해라는 건 여기 등호 대신에 부등호가 들어갈 거야. 알겠어요? 부등호라면 이런 거죠. 크다, 뭐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작다 이런 애들인데 이런 게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x의 값이 몇 개일까 이러면요. 우리 방정식이 x의 3이다. x가 3이다면 x의 값은 하나였어요. 근데 x가 3보다 크대요. 몇 개야? 너무 많지 않아요? x가 3보다 큰 거? 즉 무슨 말이냐면 정확하게 얘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부등식은 방정식처럼 해가 딱 하나, 두 개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부등식은요. 해가요. 어떻게 표현될까요? 그러면 누구보다 크다, 누구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범위로 표현이 될 거야. 범위. 범위로 나오기 때문에 뭐 한 개, 두 개 이렇게 안 나올 때가 훨씬 많아요. 자, 그리고 부등식을 푼다는 건 뭐죠? 당연한 거죠. 방정식을 풀듯이 해를 구해주시면 되고요. 해가 보통 어떻게 나온다? 범위로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형태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여기는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말고 소리 내서 읽어봐요. 첫 번째 거 뭐야? A는 B보다 크다. A는 B를 초과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이건 쓰는 거 의미 없어.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두 번째,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 혹은요, 작지 않다. 혹은요, 이상이다. 누가요? A가 B보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이 친구를 보면요,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 A는 B보다 크지 않다. A는 B 이하이다. 뭐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남았네. A는 B보다 작다. A는 B 미만이다. 뭐 요 정도로 뭐 다들 할 수 있어. 그죠? 다만 여기는 뭔가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쓸 줄 아는 건 의미 없어요. 기호로 표현하고요. 여기 한글로 쓰이는 애들은요. 웬만하면 소리 내서 읽으면서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자, 부등식의 성질은 우리 등식의 성질 알죠?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그 식은 같은 수를 가지고 논다면 늘 성립한다는 거. 부등식도 마찬가지인데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일단 볼게요. 자, 뭐라고 돼 있죠?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어도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데요. 당연한 이야기예요. 봐요. 예를 들어 지금 2가 당연히 4보다 작아요. 그죠? 그럼 양변에 동시에 2를 더했대. 그럼 2 더하기 2니까 4가 될 거고요. 4 더하기 6이 되겠죠. 여전히 부등호는 6이 더 크다. 오른쪽이 더 크다고 부등호 바뀌지 않았어요. 똑같이 뺄셈 가볼게. 2랑 4가 있어요. 당연히 4가 더 크죠. 동시에 2씩 뺄게요. 2에서 2를 빼면 0이 될 거고요. 4에서 2를 빼면 2가 되는데 여전히 오른쪽으로 부등호가 바뀌지 않았어요. 부호가요. 그쵸?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덧셈이나 뺄셈 같은 수를 더하거나 뺀다면 부등호는 바뀌지 않아요. 조금 더 가보자. 자, 이번에는요. 곱하거나 나눌 건데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요거 바로 봐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수를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마찬가지야. 2랑 4가 있는데 똑같이 2를 곱해서 그럼 2는 4가 될 거고요. 4는 8이 되겠죠. 여전히 부등호는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죠. 오른쪽이 더 크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방향이 안 바뀐 거예요. 마찬가지 나눠볼게요. 2를 2로 나누면 1이 될 거고요. 4를 2로 나누면 2가 되겠죠. 여전히 부등호는 오른쪽이 더 크기 때문에 바뀌지 않았어요. 자, 근데 왜 굳이 양수라고 나눴을까? 음수에 대해서 뭔가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한번 해볼게요. 해보고 나서 얘기합시다. 밑 위에는 글 읽지 마시고 먼저 볼게요.
자, 2랑 4가 있어서 얘들아, 원래는 4가 더 커요. 근데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눌게. 그럼 이 친구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이 친구는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음수에서는 절대값이 작을수록 더 큰 수죠. 그럼 마이너스 1이 더 크니까 부등호가 어떻게 됐어? 바뀌었잖아요. 그쵸? 자, 곱해도 마찬가지야. 곱해볼까요? 곱하면요,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앞쪽이요. 뒤에 쪽은 마이너스 8이 될 거 아니에요. 곱하면요. 여전히 부등호 바뀌잖아요. 그쵸? 자, 주의하세요. 등식의 성질은 양변의 어떤 수를 곱하건 나누건 더하건 빼건 항상 등식이 성립했어요. 부등식도 비슷한데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어디로 간다고요? 반대로 가게 되어 있다고요. 이건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언제요?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무조건 부등호가 반대로 바뀐다. 그러면 이게 궁금한 친구들 있겠죠. 만약 여기 같거나 크다, 크거나 같다가 되어 있다면요. 요건 그대로 유지해 줄 수 있어요. 부등호의 방향만 바뀌는 거지 등호는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등호는 내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문자로 정리한다면 이런 거야. A가 B보다 크다고 전제를 갖다면 여기다 양변에 더하거나 빼거나 곱할 친구에 대해서 일단 더하거나 뺄 때는 의미가 없어요. 부등호는 여전히 유지가 될 테니까요. 그러나 양수일 때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언제요? 나누거나 곱할 수가 음수가 된다면 부등호가 어떻게 된다고요? 반대로 바뀌게 돼 있다고요. 뭐라고요?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게 되어 있다고요. 요거는 놓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럼 지금 두 가지 새로운 사실을 알았어. 부등식의 해를 구하려고 하면 뭘 구하면 된다? 범위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범위 안에서 문제 추가 조건이 붙곤 이렇게 되면요. 하나가 되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겠지만 웬만해서는요. 범위로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등식의 성질, 부등식의 성질에 뭐가 있다고요? 양변에 어떤 수를 더하거나 뺄 때 혹은 양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의미가 없는데 부등호가 안 바뀌니까. 근데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등호가 바뀌게 되어 있다고요.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조금만 더 갈게요. 자, 이번에는 드디어 1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1차 부등식과 해의 의미를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 성질 뭐였어요? 음수일 때만 부등호가 바뀐다를 통해서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만 부등호가 바뀐다. 이런 애들을 통해서 1차 방정식을 풀래요. 즉 우리는 일반적으로 미지수를 x로 가져갈 테니까 x의 범위를 구하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이거는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1차 방정식과 비슷한 형태야. 다만 등호 대신에 부등호가 나왔을 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1차식이라고 하면 이런 형태예요. ax 플러스 b 대신 요 네모칸 안에 부등호가 들어가고 여기에 어떤 숫자가 있겠죠. 알겠죠? 좋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범위로 표현하라고 했잖아. 내가 웬만하면 범위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표시도 우리가 직접 수직선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미리 그림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보면요. 이런 거예요. 자, 그냥 간단해요. 만약에 x가 2보다 크다. 그러면 여기다 2 쓰고 자, 봐요. 이 x는 2를 포함할까 안 할까? 같다는 표시가 없기 때문에 2라는 점 자체를 가지고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색칠이 안 된 동그라미를 하시고요. 2보다 크다는 건 오른쪽이죠. 2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고 있다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호가 결정되는 거예요. 만약에 x가 아유 되게 귀찮네 은근히. 자, 뭐냐면 이번에 x가 2보다 작다로 가볼게요. 그럼 2는 포함이 안 되고요. 왼쪽으로 보내면 되는 거잖아. 작은 애들이니까. 만약에 여기 같다가 있다면 이 수직선 안에 있는 점 2도 포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색칠해 주시면 돼요. 그런 이야기를 문자로 표현했을 뿐이야. 크다란 이야기니까 A보다 오른쪽만 가능한 거고요. 크거나 같다니까 여기 색칠을 해줬을 뿐이고요. 작거나 같다니까 색칠해서 왼쪽으로 가죠. 작으면 왼쪽이니까요. 수직선에선. 그 다음에요. 작다가 되면은 A를 포함하지 않아서 색칠을 못한다는 거.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우리 1차 방정식 푸는 법 배웠잖아요. 괄호가 있다면 분배 법칙 써주시고요. 분수가 있다면 분수 없애야 되겠죠.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소수가 있다면 10의 거듭 제곱을 곱해서 없애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항상 x에 관련된 친구는 좌변, 나머지는 우변으로 이항하시고 이런 거에 만약에 2가 마이너스 2x래요.
그냥 2x로 가자. 그러면 이항하면 되죠. 이렇게 바꿔치기를 해주면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2. 그쵸? 근데 봐요. 양변을 우리 뭐로 나눠야 돼? 마이너스 2로 나눠야 되는데 마이너스 2가 음수야. 그럼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는 순간 어떻게 돼요? 부등호가 반대가 되고요. 1이 되겠죠. 됐어요? 이런 식으로.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만 조금 조심하시면 돼요. 그거 말고는 특별하게 어렵거나 할 건 없어요. 어쨌든 간에 뭐죠? 일단 기본적 형태가 ax 뭐 플러스 b는 뭐 부등호가 있고 0보다가 있으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x랑 관련된 항만 왼쪽에 나머지 우변으로 이항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양면은 a로 나눠주시고요. 다만 나눌 x의 개수 a가 0보다 작다면 부등호로 어떻게 하라고요? 반대로만 바꿔달라고요. 알겠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내가 정리를 해놨어. 문자가 있다면 이런 거야. 0보다 크다면 안심하셔도 돼요. 그냥 하던 대로 나눠주시고 부등호 그대로만 유지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부등호 그대로 유지야. 왜요? 나눌 a가 0보다 크니까. 문제는 언제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되냐면 x의 개수인 이 a가 0보다 작다가 되면요. 더하거나 뺄 때는 상관이 없는데 곱하거나 나눌 땐 무조건 부등호가 반대가 되어야 한다고요. 뭐라고요? 부등호가 반대가 되어야 한다고요. 알겠죠? 요거만 안 놓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블라블라 막 많이 나올 텐데 상관없어요. 자, 여기는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 세 번째 지금 첫 번째 개수가 문자인 경우까지 했다. 그럼 여기서 멈추고 기본적인 거 먼저 한번 보고 오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왜요? 뒤에 있는 내용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자, 이거를 내가 문자로 가봤자 큰 의미가 없긴 해요. 근데 일단은 보자. 해가 x는 k보다 크다가 돼 있어요. 근데 처음도 부호가 어때요? 크다죠. x 쪽이요. 그러면은 양변을 우리는 a로 나눌 건데 부등호가 바뀐다는 거야, 안 바뀐다는 거야? 안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럼 최종 결과물이 저 상태로 가면 x는 a분의 b보다 크다인데 얘를 결과적으로 보니까 문제에서는 x가 k보다 크다가 답이래. 그럼 여기 있는 a분의 b랑 k랑 어떤 수예요? 같은 수가 되는 거죠. 표현법만 다를 뿐이죠. 그러나 이렇게 문자로 얘기를 해봤자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시를 들어놨어요. 자, 문제가 이렇게 주어질 수가 있어. ax-4가 크거나 같대요. 누구보다? 마이너스 6x보다. 그래서 이걸 막 풀었대. 해를 구했더니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왔다면요. 여기 있는 풀이는 아직 주목하지 마세요. 한번 가볼게요. 지금부터. 그럼 일단은 뭐 하냐면 얘를 먼저 푸는 거야. 그쵸? 그러면 이 친구 이항하고 이렇게 이항해서 요런 값이 나왔고요. 두 번째로.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분배 법칙 전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친구로 여기를 나눌 거예요. 양변을요. 그럼 이런 값이 나와. 근데 얘랑 누구랑 같아야 된대요?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랑 같아야 된대요. 그럼 결과적으로 좌변에 있던 왼쪽 식에서 구한 a 플러스 6분의 4랑 2라는 친구가 같아야 답이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양변에 뭐 곱해요? 분수를 없애야 되니까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줘서 이런 식이 되었고요. 잘 풀어주시면은 양변을 풀기 전에 여기서 이거자 얘들아. 자,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곱하기보단 나눗셈을 먼저 하세요. 숫자는 작을수록 좋으니까요. 양변을 2로 나눴어요. 분배한 게 아니라 양변을 2로 나눴어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좌변과 우변의 위치를 바꿔줬고요. 6만 넘기면 되겠죠. 그래서 A값이 얼마 나와요? A값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돼요. 이 친구를 바탕으로 앞에 있는 설명을 스스로 한번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알겠죠? 이 설명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요. 아직 안 된다면 앞에 있는 부등식의 연습을 좀 더 해주세요. 천천히 하시는 게 나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방금 조건랑 똑같은데 하나만 달라요. 결과적으로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가 되었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x의 개수를 나눌 때 이 x의 개수가 어떻다는 이야기죠? 0보다 작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게 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따져보고요. 한번 구해볼게요. 부등호가 반대가 되네요. 그쵸? 어쨌든 간에 문제를 풀어보죠. x는 좌변, 상성은 우변으로 이항을 하고요. 분배 법칙 직전으로 돌린 다음에 이 친구를 어떻게 할고 양변을 a-3으로 나눌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는 음수로 세팅을 하고 가야 부등호가 반대가 되기 때문에 a 값이 일단 3보다 작다는 거 하나 알았어요. 그 다음에요.
최종 결과물인 이 친구랑 이 친구랑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풀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a가 마이너스 2가 나왔고요. a가 마이너스 2가 나왔는데 3보다 작아요.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거야. 만약에 뜬금없이 여기서 구한 값이 막 5야. 근데 우리 실제로는 3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럼 이 친구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가 없다. 혹은 a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웬만해선 그렇게는 안 나오겠죠.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이게 사실 앞에 있는 두 개 유형은 뭐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얘는 조금 주목해서 봐줄 필요가 있어요. 자, 부등식 풀고요. 수직선의 표현을 해야 돼요. 뭐라고요? 수직선의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와서 하나만 강조할게요. 부등식은 얘들아 무조건 해를 구했다면요. 해를 수직선에까지 꼭 표현해보는 습관을 가져주세요. 나중에는 안 하셔도 되는데 일단 습관을 좀 잡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가볼게요. 문제가 이렇게 나올 거야. 되게 부담스럽게 생겼어. 근데 뭐라고 써있냐면 어쨌든 뭐가요? 그냥 x 말고 자연수 x의 개수가 4개밖에 없대요. 자, 봐요. 이 식을 일단 풀어야 돼요. 문자가 있는 상황으로 풀었더니 요런 값이 나왔어요. 뭐라고요? x가 a 플러스 6을 2로 나눈 친구보다 작다가 나왔다는 얘기는 수직선의 방향이 어쨌든 간에 어떻게 간다는 얘기죠? 왼쪽으로 간다는 이야기죠. 근데 자연수가 몇 개가 돼야 된대요? 4개가 되어야 한대요. 그럼 4개를 차례대로 써줘요. 4, 3, 2, 1까지잖아요. 5는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5를 이렇게 두시는 거고요. 그러면 요걸 표현한 게 이제 요런 식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요 부분을 다시 잘 봐줘야 돼요. 자, 왜 그런지 이유를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보자. 내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요. 요거를 색깔 잘 보이는 걸로 해야 되는데 에이 몰라 뭐 어떻게든 보이겠죠. 그죠? 어떻게든 보일 거예요. 뭐 안 보이면 뭐 내 책임이 아니에요. 아무튼 간에 자 이렇게 돼 있어. 보이죠? 자 지금 내가 이렇게 덧댔는데요. 얘를 움직여 볼 거야. 이 친구가 이렇게 오면 어떻게 돼요? 즉 다시 말하면 이 2분의 a 플러스 6이라는 친구가 어떤 값인지 아직 안 나와 있는 거야. 자 봐요. 얘가 4까지 오면은 자연수 몇 개 돼요? 1, 2, 3, 3개밖에 없어요. 왜요? 이 친구는 색칠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점 자체는 포함을 시키지 않거든요. 4까지 오는 순간 자연수는 3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옮겨볼게요. 5까지 와도 될까 안 될까? 5에 온다고 해서 5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5까지는 와도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야? 5를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자연수 5도 이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해가 1, 2, 3, 자연수가 1, 2, 3, 4, 5 5개가 되어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2번 풀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원래는 보통 여기서 답이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요걸 갖고 다시 계산을 해서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만 살펴보면요. 결과적으로 우린 여기서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고 아까 4까지는 오면 안 된다고 했어요. 누가요? a 플러스 6을 2로 나눈 친구가요. 근데 5까지 온다 하더라도 자연수는 여전히 4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5까지는 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이거 갖고 다시 푸시는 거죠. 양변에 1을 곱하면 8보다 a 플러스 6이 10보다 양변에서 6을 빼주는 거죠. 그래서 최종 결과물이 어떻게 돼요? 요렇게 나오게 된다고요. 알겠어요? 자, 지금 되게 어려운 개념 하나 했어. 사실 3개나 풀었죠. 요 뒤에 있는 파트는 어떻게 따지고 보면요. 부등식을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연습을 하고 나서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거예요. 2번 들으시는 게 낫습니다. 일단 우리가 연습해야 될 거 요거는 지금 했던 요 세 문제는 넘어가더라도 이렇게 수직선으로 그리는 습관을 좀 가져주세요. 몹시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요 내용까지만 한번 복습을 좀 잘 해주시길. 다음번에 만나요.